최근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저희 자산은 16억이 되었습니다. 자산 16억을 모으며 깨달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산 16억을 달성한 것을 계기로 지금에 오기까지 어떤 것을 깨달았고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20대 시절을 취업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동안 흔히 취업 스펙을 쌓는 데 집중했으며 졸업과 동시에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굴러가는 실적 관리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특성상 술자리가 많아서 팀 회식, 거래처 회식 등 일주일에 두세 번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일이 많으면 퇴근 후에 하거나 주말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젊을 때야 버틸 수 있지만 내가 40대, 50대까지 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 연배가 있으신 50대 이상 부장님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년은 60세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회사를 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직장 생활의 현실을 보면서 저희는 언제라도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경제적 자유, 즉 자본소득을 만들어 근로소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총 자산에서 대출을 뺀 저희의 순자산은 16억 정도입니다. 2025년 9월 17일 기준으로 주식 8억 6천만 원, 연금 1억 5천만 원, 암호화폐 3천만 원, 현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주담대를 받아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주담대 6억 2천만 원, 신용대출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의 경우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국내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7억 1천만 원, 파수라는 IT 보안주에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미국 AI 관련 주식에 3천만 원,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1억 4천만 원, 나스닥 100에 3,400만 원,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2,100만 원, S&P 500에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KRX 금현물 ETF도 모아가고 있고 암호화폐도 조금씩 매수하여 비트코인 2,500만 원, 이더리움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1천만 원 정도를 비상금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G, 엔터, IT,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금융자산의 많은 비중을 국내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국내 주식 투자를 오래 했었는데요. 기업의 성장을 기다리며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하여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달러 자산 확보를 위해서 미국 지수 ETF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 월배당 ETF도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돈이 온다. 저희는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에서 절약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축은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짠돌이가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가방 등에는 돈을 잘 쓰지 않지만 꼭 필요한 물품과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지금의 금액으로 보지 말고 미래에 불어날 가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부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입니다. 사는 순간 가격이 내려가고 할부,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등 내 주머니에서 꾸준히 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부채와 같은 물건에 돈을 쓰기보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주식, ETF, 금, 부동산, 암호화폐 등을 사는 데에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명품 지갑,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비싼 옷을 사지 않습니다. 존리 대표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난해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것보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투자를 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돈을 쓰는 데서 얻는 재미보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서 얻는 재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꾸준히 돈을 모아야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기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지난 10년간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돌아보면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2022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과 러우 전쟁, 2025년 관세 인상까지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 처음 겪는 유례 없는 위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보면 당시에는 온 세상이 부정적인 뉴스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위기가 기회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는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기회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4년 정도 하고 나서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2019년 말 주식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를 맞게 되어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소액이지만 제 계좌도 마이너스 50%를 찍으면서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주식 스터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의지하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을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왔고 하락장과 상승장을 여러 번 맞이하면서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위기가 온다면 걱정만 하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실을 입었다고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에게 기회가 올까?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며 좌절하면 기회는 정말 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저축하다 보면 자산은 항상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올해 3천만 원을 모으면 내년에도 3천만 원을 모으고 내후년에도 3천만 원을 모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선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돈이 일하도록 시킨다면 자산은 일정하게 오르지 않고 복리로 불어납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오랜 기간 투자하면 자산은 복리의 효과로 인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자산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 크게 뛰는 구간을 맞이하는 계단식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매월 100만 원씩 연 7%의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는 것과 매월 200만 원씩 연 7%의 수익률로 15년간 투자하는 것 중 어떤 게 자산이 더 크게 불어날까요? 월 10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면 12억 2천만 원이 되고 월 200만 원씩 15년간 투자하면 6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더 오랜 기간 투자하면 복리의 효과가 크게 작용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금액이 적더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1년 뒤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투자는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여러 번 반복해 경험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꾸준히 공부하며 우량한 자산에 투자한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자산은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며 더 좋은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경제적 자유를 잃은 분들을 보면 투자한 종목이나 비중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이 가진 마인드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오랜 기간 투자하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내 자산을 불리고 자본소득을 키워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배워가면서 꾸준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저희의 노력과 과정을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